2011년 2월 4일 날 21시경입니다. 네.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둘 다 만취 상태에 들어갔대요. 네. 회사 공동 숙소 그 모텔로 가게 돼요. 네네. 아내 이외하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성이 유사성 관계를 해달라 성행위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과정에서 네. 여성의 허벅지를 물어뜯고 외음부 또 항문 등등의 이제 유사성 관계니까 네. 손을 삽입한 거죠. 손을. 당연히 경찰이 이 남성을 연행해가지고 네. 조사를 하게 되겠죠. 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마치 나는 지금 꿈을 꾼 것 같다. 그러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이런 사건. 경남 모텔 엽기 살인 사건. 네. 당시 난리 났었죠, 이 사건. 2011년 2월 4일 날 21시경입니다. 네. 밤 9시경에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38세 동갑이에요. 남녀가. 네. 이 두 사람이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한 3시간 가까이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둘 다 만취 상태에 들어갔대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어울린 게 아니에요. 각각 따로 왔다가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네. 합석돼서 둘이 남아버린 거예요. 이제 21시경부터 23시 40분까지. 아유, 많이도 먹었어요. 많이도 먹었네. 그래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제대로 몸을 못 가누니까 그 술 취한 여성을 남성이 부축하면서 네. 이제 일단 식당을 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끝나가니까 나섰는데 인근 그 회사 공동 숙소가 있었나 봐요. 회사 공동 숙소 그 모텔로 가게 돼요. 네네. 아마 둘이 한 방을 쓰게 했던 것 같아요. 요 남성도 다른 남성하고 같이 쓰는 그 숙소니까. 방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 숙소로 이제 00시 40분경에 들어갔어요. 거의 1시가 다 돼가는 시간대에 들어가니까 뭐 같이 그 파트너죠 뭐. 네. 남성이 거기서 동료 남성이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이 깨워서 야 이거 이 여성분 그 제오엘 입장이니까 너 다른 방 가서 자라. 그러니까 자다 말고 그 사람은 위층에 이제 다른 동료가 이제 자는 방 그 방으로 이제 위층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같이 술을 마시는 두 그러네요. 사람밖에 없는 예. 거예요. 둘이 이제 앉아서 횡설수설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적 접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망한 여성이야 뭐 진술을 못 들어봤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남성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뭐 성적 대화를 나누다가 둘이 뭐 키스를 하게 됐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난 이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아내 이외하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성이 직접적인 성관계 말고 유사성 관계. 손으로 유사성 관계 달라. 유사성 관계를 네, 해달라. 유사성행위를 해달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 알았다. 그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여성의 허벅지를 물어뜯고 외음부 또 항문 등등의 이제 유사성 관계니까 네. 손을 삽입한 거죠. 손을. 아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전혀 거부하지 않고 네. 뭐 더 강도를 높여달라. 뭐 이렇게 여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자기한테 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여성의 요구에 응해서 자꾸 강도를 높였다. 세게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너무 깊숙이 삽입하여 손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삽입된 장기까지 거예요. 파열이 된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직장을 건드린 거예요. 아유. 손에 잡히는 대로 장기를 당긴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잡아당기는 바람에 일부 장기가 적출이 됐어요. 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 안 돼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유사성행위 행태가 아닙니다. 네, 이건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이 자식이 정신 나간 새끼예요. 내가 볼 때. 예.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여성이 상당히 그 호응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더니 한 20여 분 가까이 되니까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여성이. 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방 안에 불을 켰더니 여성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거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피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이제 막 수건 같은 걸 빨아 가지고 막 닦고 요란을 피우고 있었대. 그 사이에 이제
모텔을 한 바퀴 빙 도는 거 아니야 주인들이. 근데 막 늦은 시간까지 물소리가 나고 시끌시끌하니까 객실로 온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객실 안에서는 남성이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눕혀져 있는 여성의 뺨을 때리면서 와 이러노 이러면서 깨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 이 남성의 말이 가장 모순점이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여성이 유사성행위만 요구했죠. 아내 이해하고 성관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왜 홀라당 벗어요? 그러니까 왜 벗고 있어? 뺨을 딱딱딱 쳐가면서 와 이러노 막 깨어나라 이렇게 하는데도 여성이 깨어나지 않는 거를 보고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이 객실 주인이 먼저 위층에 쫓아올려 보냈던 네. 그 동료를 깨웠대요. 너 빨리 내려가 보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밑에. 네. 그리고 본인이 119하고 지구대에다 신고한 거예요. 아 잘하셨네 일단.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여성이 옮겨간 시간이 네. 04시 36분경이에요. 병원으로 이제 이 여성이 이송 조치가 됐어요.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이 여성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장기가 떼어내진 거예요. 그렇죠. 얘가 손을 사용해서 직장 속에 있는 어떤 장기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출혈이 심했겠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거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연히 경찰이 이 남성을 연행해가지고 네. 조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뭐 얘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마치 나는 지금 꿈을 꾼 것 같다. 그러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주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이런 사건은. 네. 여성이 술이 만취해갖고 의식을 거의 잃은 한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준강제 추행을 하다가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완전히 술 먹고 떡이 돼서 의식을 잃은 그 여성을 강제로 성기 삽입이 아니니까 강간은 아니죠. 유사성행위 한 거예요. 손으로. 네. 그러니까 강제 추행죄가 되겠죠. 네. 준강제 추행 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죽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준강제 추행 치사죄를 교수님 이때 적용합니다. 유사 강간죄가 없을 때죠 이때요. 이게 2011년이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준강제 추행 치사죄, 아이고.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가지고 이 남성을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거예요. 처벌이 낮네. 근데 이때 이 남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난 미치겠어요. 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전부 술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좀 파렴치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갈렸어요? 기저에는. 술 취해서 나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 재판 1심이 이제 들어가는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1부인데 김성옥 부장판사인데 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잔혹하다. 네. 심신미약 인정 안 했습니다. 준강제 추행 치사죄는 무죄. 상해 치사죄만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이게 뭐냐면 피해자도 술이 취했대요. 구취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정신이 있었을 거로 보인다 이거야. 근거가 뭐냐면 네. 여성이 식당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대요. 네.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큰 도로로 걸어갔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었어요. 네. 몸을 못 가누고 완전히 뻗어버릴 정도 아니었다. 이거를 본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이건 진짜 이 판사가 말이 안 돼, 잘못 봤다고 이거 봅니다. 잘못 봤다, 이게. 호텔 들어가고 술은 시간은 지날수록 맞아요. 더 올라갈 수 네, 있어요. 올라와요. 근데 그 부분은 간과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긴 더 있어요. 뭐가 뭐가 또 있냐면 모텔방도 부축은 받았어요. 여성이. 네. 그런데 여성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진술이 누가 있냐면 동료. 자고 있다가 깨워서 네. 2층 올라간 애가 진술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여성분 정신이 있는 것 같았고요. 같이 따라서 들어왔어요. 제 발로 걸어서요. 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층이라 바로 위인데요. 한동안 그 밑에서 여성하고 남성이 대화를 한참 했어요. 두런두런. 네. 이거를 진술을 했어요. 그때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나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성이 취기가 극대화돼가지고 뻗어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놈이 건드렸으면 그게 준강제추행 맞죠. 치사죄 안 됩니까? 되죠. 중강제추행 되죠. 됩니다 그거. 네. 그 저는 이게 좀 애매해요. 두런두런 얘기 나누다가 어느 순간 저 의식이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와야지 그 여자를 건드리면 그게 준강제추행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준강제추행 치사죄는 인정 안 돼서 무죄인데 네. 그렇지만 이게 이 남자가 통상적인 어떤 성적 행위를 넘어서서 성기에다가 주먹을 삽입하고 너무 깊숙이
거의 팔꿈치까지 그 삽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 직장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손에. 네. 그거를 움켜쥔 상태에 잡아 당긴 게 이게 말도 안 된다. 응? 직장 일부가 이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징역 5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 앞으로 2억 원을 네. 공탁한 점을 고려해서 5년을 준다. 공탁 안 했으면 사실은 이거 한 7, 8년 내외일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항소심이 열렸겠죠. 그랬겠죠. 예. 이거는 이제 부산 고등법원 창원 1형사부입니다. 허부열 부장판사예요. 남성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일반인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 한 걸로 봐서 이게 심신미약의 네. 증거래. 아이고. 이거는 정말 유감 많습니다. 이런 판결은. 그럼 엽기적으로 살인하면 그것도 심신미약이네. 이거는 정말 아닌 거거든요. 이건. 예. 그러면서 상해치사자면 적용해가지고 1년 깎아줘요. 감형됐겠네 이러면. 징역 4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심신미약 인정된 겁니다. 1년 깎였네. 저는 이 판결은 좀 유감입니다. 대법원 이제 상고 가서도 거기서도 그대로 인용됐어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이거 두고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18년 10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이 등장해요. 네.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7년 만에. 네. 자, 현재 가해자는 석방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요 내용이에요. 5년 전 여성의 그 질과 항문에 이 팔을 넣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네.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응? 당시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준유사강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되고 그렇죠.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이거를 지적하면서 이제 그 국민 청원이 올라와요. 네, 청원이 그리고 올라와요. 5일 만에 이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훌떡 초과합니다. 답변해야죠. 이건 누가 봐도 열받을 일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그 앞으로 좀 가서 좀 부검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부검했겠죠. 예. 부검은 사건 당일날 했어요. 사인은 뭐였냐면요. 자궁 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샷. 검사는 의식 잃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죽게 만드는 걸로 그거를 이제 주의적 공소 사실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예비적 공소 사실로 상해치사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예비적 공소 사실을 유죄로 하고 주의적 공소 사실이었던 준강제 주행치사는 무죄로 해버렸던 무죄로 거예요. 해버린 거네. 이 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취 상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부검 결과를 보면 이거 정말 잔인합니다. 외음부 외부하고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 열창이 있고요. 네.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네. 자궁 동맥 파열, 네. 직장 절단. 아유. 이게 아마 사망 요인이 직접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절단된 직장 일부가 모텔 방 안에서 발견됐어요. 아유. 꺼낸 겁니다, 이놈. 나쁜 놈. 이거 진짜 용서 안 돼, 이거나. 예. 배꼽 위쪽에 피하 출혈, 예. 우하복부 조직 출혈. 이거는 좀 뭔가 좀 멍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데 그렇죠. 이건 좀 강제성을 띈 어떤 그 상처 같거든요. 뒤편 복막강 광범위 출혈이 있었고요. 그배 안쪽에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이 괴사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측 대음순 피하 출혈 및 부종. 양쪽 소음순 점막 탈락. 이건 정말 엄청 잔인해요. 그리고 출혈. 예. 양쪽 넓적다리 3굴비 전면에 이빨 자국. 아니 유사성이 하면서 이빨로 물어뜯습니까? 이거는 동의에 의한 그 유사성이가 아니에요. 이거 부검 결과로 봐서는 여성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예요. 그러니까 만취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이 상처 부위를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불러드린 10가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요. 서로 합의한 유사성의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왜 이게 간과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청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사부재리라는 그 대원칙이 깨져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하고 법원의 이 잣대 간의 괴리를 좁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 청원으로 인해서 얻었어요.
상당히 논의가 활발했거든요. 또한 이제 이 재심은 유죄 확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네. 본인이 청구하는 예, 건데 예, 예. 처벌받는 이건 사람이. 얘가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가해자가. 가해자가 부당하게 내가 감형받았다고 내가 청구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심도 사실은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의 사견을 보면 양형 요건상 잔혹한 범행 수법이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이런 침해 행위는 위사건 각 상해죄 강제추행죄에서 특별 양형인자로서 중요한 가중 요소. 그런데 오히려 심신미약의 이유로 삼아서 감경을 한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에요. 네, 네. 근데 제 말이 틀린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손으로 직장까지 어떻게 보면 뜯어냈잖아요. 이런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행위입니까? 성 도착증 같은 거. 네, 네. 그다음에 성적 어떤 컴플렉스와 관련된 거. 네.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정신의학적 어떤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전문 의견서를 받아서 이 사건 기소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출소해서 지금 밖에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본인의 어떤 그 범죄 혐의가 다소 축소된 경향이 분명히 있다.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여성이 그 손을 끌어다가 자기 성기에 대면 자기는 그때부터 유사성행위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더 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여성이 요구한 거는 유사성행위는 그 장기 집어뜯으라고 유사성행위 말도 안 거예요? 되는 얘기지. 누가 자기 죽이라고 그렇게 시켰나. 이거는 도대체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중형에 처해질 말도 안 사건인데 되는 얘기지. 너무 싸게 갔어요 이거. 그래서 그 여성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단지 추정할 뿐인데 이 여성분 저희들이 명복을 빌겠고요. 이 남성 아마 뭐 진즉 살고 나와서 지금 아마 정상적인 아까 그 국민청원에 나온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만 네. 평생 동안 한 여성을 이거 살해한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아마 이제 이후에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이 사건의 전례처럼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 범죄학 연구자들한테 아픈 사건이에요. 이게. 아픈 사건입니다. 예. 이거.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오늘 네. 323회로 경남 모텔 엽기 살인 사건 네, 다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했습니다. 네.